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적 측량 들어가야죠. 357페이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이따가 특강 있죠. 무료 특강 등기법 등기록 양식 보는 거 있는데 웬만하면 들으세요. 예, 등기법 공부하시는데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 근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약속 없으시면 꼭 좀 들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등기법이 좀 편해집니다. 예정은 3시부터인데 3시부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겠습니다. 6시 전에는 끝납니다.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할 테니까 별일 없으시죠? 바쁘세요? 네, 들으세요. 네. 자, 357페이지. 357페이지. 자, 지적 측량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적이란 뭐였죠?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거.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적. 토지를 등록한다고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를 등록한다? 모든 토지를. 그래서 토지를 무엇별로? 필지별로 어떤 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토지의 표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두 분? 두 분.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어디에? 여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뭐해서? 측량해서. 이건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년 동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저절로 외워집니다. 수업 안 빠지고 그냥 들으시면 맨날 하는 얘기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첫째 시간에 여기 공부했죠? 첫째 시간에 여기에서 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요 지적 공부해서 그려봤죠. 그래서 숙제 해오셨어요? 숙제. 토지대장 그려보라고 그랬죠? 그려보셨어요? 네. 검사는 안 하니까. 네. 검사는 안 합니다. 숙제만 내주기만 해요. 토지대장 해가지고 니은자 나오고 내려가면 왼쪽은 뭐가 나왔죠?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해가지고 토지대장 그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적 공부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 그래서 등록이 다른 말로 뭐다? 정리다, 정리. 그래서 지적 공부의 정리.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하는데 무엇이 있을 때 정리하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다음에 바다로 되면 말소하고, 그다음에 다시 토지가 살아나면 회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축척 변경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 했었죠. 네, 그래서 등록, 지적 정리 요구하셨고 여기까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적법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파트가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요거 측량. 이게 지금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 그래서 지금 이 357페이지 5장 지적 측량. 자, 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끊고 등록하거나 끊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끊고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필지, 경계, 좌표, 면적. 동그라미 쳐볼까요? 경계, 좌표, 면적. 그래서 지금 요 측량이요. 요 측량 왜 하는 거죠? 뭐 하려고 측량하는 거죠? 지금 요거 하려고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측량하는 거죠. 도로 깔려고 측량하는 거 아니죠? 건물 지으려고 측량하는 거 아니죠. 건물 지을 때도 측량하고 도로 건설할 때도 측량한다고요. 근데 그럴 때 하려고 하는 측량이 아니라 지금 뭐 하려고 측량한다고?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측량하는 거죠. 예, 이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지적 측량. 그래서 측량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건물 지을 때, 뭐 도로 깔 때, 댐 건설할 때 다 측량을 하는데 우리 그런 측량은 일반 측량이라고 합니다. 일반 측량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측량은 측량 중에서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래서 말 그대로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 측량은 이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원하는 것도 지적 측량이라 하겠다 이런 거죠. 복원하는 거. 그 복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였습니까? 복원이라는 말은 복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복원. 복원하면은 우리 지적부에서 복원하면은 땅에다가 표시해 주는 걸 복원이라 한다. 땅에다 표시해 주는 거. 한 번 더 하면 자, 여기에 10번지 전이 있고 11번지 전이 있고요. 12번지 전이 있다. 자, 이 도면을 보면 지적도라고 하는 지도를 보니까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자, 10번지 보이세요? 10번지, 11번지. 10번지는 지목이 전, 11번지도 전. 이거 도면에다 등록을 할 때 측량한 거예요.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뭘 해서 측량을 해서 지금 등록한 거잖아요. 그 측량이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이렇게 등록하려고. 자, 그럼 요 점이 뭐죠? 요 점이 경계점이고 요 선이 뭐예요? 경계잖아요. 경계. 그럼 우리가 경계니 경계점이니 하는 것들은 실제 땅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도를, 도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도 위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현장에 가면 실제 땅에 이런 선은 없죠. 땅바닥에 이런 선 그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그은 선이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근데 11번지 소유자가 자, 11번지 지난번에 1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11번지가 현재 밭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인 거죠. 전. 자, 전인데 여기다가 집 지을 수 있다. 집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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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허가만 받으면.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어느 때의 용도? 현재의 용도. 현재 뭐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이야. 현재 전으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개발될 수도 있다. 개발 못하는 현재는 전이지만 개발될 수도 있냐고요. 할 수도 있다고요. 뭐만 받으면 된다. 허가만 받으면 허가가 안 나오면 못 짓는 거고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지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인데 집 지을 수 있다. 집 주택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지을 수 있다. 자,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이제 다 지었어.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이 땅은 뭐로 쓰이는 거죠? 밭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주택 다 지었으니까 주택에 부지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목을 전해서 대로 바꾼다고. 이게 지목 변경 그랬습니다. 자, 집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전원주택을 멋있게 졌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담장도 쌓고 싶다. 그럼 담장을 어디다 쌓는다? 여러분들 여기 11번지에다가 집을 지으셨다고 담장 쌓고 싶어요. 그럼 담장을 아무렇게나 쌓아요? 내 땅 경계에다가 담장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땅이 몇 번지인데? 11번지인데 그럼 현장에 땅 위에 선이 있다? 없다라 했잖아요. 그럼 요 11번지에 경계 복원 측량을 한다고. 무슨 측량? 경계 복원.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도면에 있는 요점을 실제 땅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은 들어요. 그래서
옛날 말로 지적공사, 현재 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 데다가 경계보건 측량을 의뢰하면은 측량을 해서 요 자리에다가 요게 무슨 점이죠? 요게 경계점이라 했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말뚝 같은 것으로 표시해 준다고. 이렇게 말뚝을 땅에다 이렇게 박아줘요. 표시해 주면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경계점이죠. 그럼 그 말뚝 따라서 요 실로 연결하면 경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 땅에다 이렇게 표현해서 표시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복원이라 한다고. 개념을 잡으세요. 그래서 측량해서 복원하면 무슨 뜻? 보여주는 거예요. 땅 위에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복원.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면에다가 등록하기 위한 것도 지적 측량이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뭐 하는 것도, 복원하는 것도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을 다시 읽을까요? 지적 측량이란? 지적 측량이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 측량이란 읽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의미 들리세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하려고? 등록하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거나,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어떻게 지상에, 땅 위에다가 지상에 뭐 하기 위하여?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 이 측량을 뭐라 한다? 이런 지적 측량이라 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목적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등록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원하기 위한 것도 지적 측량.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자꾸 읽고 말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되면 머리가, 저도 옛날에는 총명했는데 이제 안 이어져.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댁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읽고 하세요? 댁에서 복습을 하실 때 읽고 막 그러세요?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하자고 할 때 같이 읽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지적시장 왜 한다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뭐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하여. 끊었어요. 해서 뭘 정하는 거다?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요게 지적 측량인데, 요 측량, 요 지적 측량에 걸리는 목적어는 요 세 개다. 요게 여기 걸리는 거. 그다음에 요 위에 요 세 개는 여기에 걸리는 말이다. 그래서 아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때 무엇을 등록하죠? 무엇을 등록해? 토지에 무엇을? 토지에 무엇을 등록해? 필지별로. 읽으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외워지라고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뭐 한다고? 조사, 측량하여 여기에다 등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6개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는 뭐해서 등록하는 거고? 측량을 해서 등록하는 거고,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지번 정하는데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목 정하는데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요 위에 세 개는 어디에 걸리는 거고? 조사에 걸리는 목적어고, 밑에 세 개는 측량에 걸리는 목적어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 세 개를 구하는 요 필지별로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 얘기 나오는데 측량하는데요.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거 말고 지목 이런 말 들어가면 목적어에 지목 이런 말, 지번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린 지문 기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X죠? 무슨 말 들어가면 지목이란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측량은 뭘 정할 때 하는 거예요? 경계, 좌표, 면적. 경계, 좌표, 면적. 되셨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대상해 가지고 이게 이제 뭐 매년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지적 측량한다. 올해도 나왔죠. 올해도 지적 측량이 대상. 이럴 때 지적 측량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것을 기초 측량이래. 기초 측량.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측량의 개념을 잡으실 때, 자, 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적 측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측량? 측량? 재는 거죠. 예, 그렇죠. 뭘 재는 거예요? 예, 예. 뭘 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무엇의 위치? 점의 위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 어디 있느냐, 이걸 재는 게 뭐라고요? 측량이에요. 자, 그럼 점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죠? 점을 구했어. 그러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게 선이죠. 그렇잖아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고 최단거리 선이 뭐가 돼? 직선이죠. 점과 점 간의 최단거리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점을 구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이. 그럼 선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죠? 선과 선을 연결하면 모양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뭐다? 면적이죠. 모양이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면적이 나와요. 면적. 네. 면이 나오고요. 면이 나오고 선과 선 연결이 면이고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되죠? 면과 면이 만나면 입체가 되죠. 이게 측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측량이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 상식으로 어디선가 어렴풋이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자, 측량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뭘 구하고 점을 구하면 뭐가 나오고 선이 연결되면 면이 나오고 면과 면이 나오면 입체. 이게 측량의 과정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는 것을 입체까지 구하는 것을 높낮이 이런 것까지 다 구하는 것을 입체 측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적 측량이죠. 측량은 측량인데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였죠? 아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적 측량을 할 때도 제일 처음에 뭘 구하는 거예요? 제일 구해. 그렇죠? 뭘 구하는 거예요? 점을 구하는 거예요. 점을 구했어요. 근데 점이 종류가 두 개예요. 점의 종류가 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무슨 점, 무슨 점. 책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 책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점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점, 무슨 점? 지적 기준점하고 경계점. 여러분들 요게 무슨 점이죠? 여기에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이죠. 그럼 요 11번지 모양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 뭘 구해서? 처음에 뭘 구한 거예요? 경계점을 구한 거죠. 경계점을 구했으니까 연결한 선이 나온 거죠. 경계점을 연결한 요 선이 뭐예요? 요 선이 뭐가 돼? 경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경계가 나왔으니까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가 돼? 면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가 나와요? 면적이 나왔죠. 예,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의 높낮이 구해요? 안 구해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 짓고 토목공사하고 할 때는 여기까지 나가는데 지적 측량은 여기까지만 구한다고. 토지 어디까지만. 면적까지만.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어디가 고지대인지 어디가 저지대인지는 모른다. 이 도면만 가지고 어디가 높은 데고 어디가 이런 데는 입체적인 건 알 수가 없고 위에서 보면 평면적인 것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평면 측량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입체 측량이 아니라 무슨 측량? 평면 측량이에요. 이게 지적 측량의 과정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뭘 구한다? 점을 구하고 점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경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는 게 이게 지적 측량이라고. 지적 측량인데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가시면 이 점이 있는데 요거 구한 거 있죠? 요거 여기 무슨 점? 경계점. 그럼 요걸 어디서 따왔을까요? 이건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요 주변에 기준점들이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점들이에요. 이런 기준점들이 미리 만들어 놨고 요거 구할 때 측량 기사들이 요거 이미 있는 요 자료 가지고 요 점의 위치를 찾는 거라고. 예, 무슨 점을 가지고? 기준점. 측량할 때 쓰는 기준점들을 미리미리 땅에다가 박아 놨다고요. 표시해 놨어요. 그럼 뭘 가지고 경계점을 구하는 거다?
기준점들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만들고? 기준점을 만들고. 그럼 그 기준점을 토대로 해서 뭘 잡고? 경계점을 잡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경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온다. 되셨습니까? 그럼 요 기준점이 세 개예요, 세 개. 기준점의 종류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세 개의 기준점이 지적 기준점이에요. 우리 지금 책에는 우리 입문서라서 없는데, 자, 개념을 잡으시면, 자, 우리나라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토지들이 있어요. 토지를 측량을 할 때요, 필지의 경계점을 구하는 거죠. 토지를 측량할 때 필지별로 경계점을 구해서 경계 구하는데,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나라 전역에다가 뭘 만들어 놨다. 기준점들을 만들어 놨어요. 기준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량은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삼각 측량이라고 불러요. 무슨 측량? 삼각 측량.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삼각비 기억나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 삼각비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진 거예요? 수학에서. 그 유래가 옛날에 측량하려고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막 이런 뭐 수학 문제 있었잖아요. 여기 강이 있어. 강이 있고 여기가 A 지점, 여기가 B 지점, 여기가 C 지점인데, 저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한대요. 거리.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구해요? 줄자가 없죠. 여기까지 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줄자로 긋는 게 아니라 종이 위에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요 옆에는 쉬워. 옆에는 간단해. 뭐 10m다. 10m는 잴 수 있나요? 10m는 현장에서 땅 위에서 잴 수 있냐고. 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m 가. 그럼 여기 사람 세워놓고 그다음에 저기 구하고 자는데 사람 세워놔. 그럼 여기서 여기 보고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각도에 따른 비율이 있는 거죠. 옛날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그려가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런 삼각비 이용해서 측량한다. 그래서 삼각 측량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사인 30도가 몇이냐는 안 물어봐요. 어쨌든 옛날에 어렴풋이 기억나시잖아. 예. 예. 그런 삼각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삼각 측량에서의 기준점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래요.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요? 삼각점, 삼각 측량의 기준점이다. 그래서 삼각점인데, 꼭 우리 지적 측량은 앞에 용어가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무슨 삼각점? 지적 삼각점. 그러면 우리나라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점들을 지적 삼각점들을 만들어 놨다고. 되었습니까? 한 5km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언제? 우리 지적 측량, 근대적 지적 누가 시행했다? 일제가 시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토지 세금을 얻기 위해서 토지대장 만든 거잖아요. 그때 측량하기 위해서 일제가 우리나라 전역에다 이렇게 말뚝박아 놨다고.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뭐 전기를 뺏는다고 뭐 백두대간에다가 막 새막을 뚝박아 놨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측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아둔 겁니다. 그런데 측량할 기준점이면 측량 그 기사들이 멀리서도 보여야 돼. 저기 여기에 기준점이 있다고요. 그럼 저 멀리서도 저 기준점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처에서도 좀 높은 데다가 이렇게 박아두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뭘 박아둔 거예요. 기준점들을 이렇게 박아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있어요. 등선 있으니까 이 주변에다가 보조가 되는 삼각점을 만들어요. 되셨나요? 그것을 삼각 보조점이라고 한다고. 이름이 뭐라고 한다? 삼각 보조점.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뭐부터 만들고 삼각점 만들고 그 다음에
삼각 보조점 만든 거예요. 삼각 보조점. 자꾸 읽으셔야 돼. 용어가 익숙해야 됩니다. 올해도 나온 시험 문제예요. 제일 큰 게 뭐예요? 무슨 삼각점?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이것도 지적 삼각 보조점도요. 한 1에서 2km마다 있어요. 1에서 2km마다. 그럼 2km 떨어져 있는 거 옛날에 그랬지만 요새는 잘 안 보이죠. 황사 끼고 하면은 멀리서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 주변에 한 200m 이때마다 또 도면에 근거가 되는 기준점들을 만들어야. 그게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도면에 근거가 되는 기준점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도근점, 지적 도근점. 그래서 용어만 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 만들고? 지적 삼각점 만들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만들고,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그럼 여기까지 요 세 개를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경계점은 요거 가지고 구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측량을 할 때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적 기준점들이 이미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단계, 즉 여기까지 하는 단계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 그러니까 뭐 구하는 거? 요 기준점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기준점을 구해놓고 개개의 필지마다 10번지 측량하고 11번지 측량하고 이렇게 필지마다 측량하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죠. 10번째 경계점 구하고 10번째 경계 나오고 10번째 면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밑에 단계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그래요. 세부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 크게 둘로 나뉘어요. 무슨 측량, 무슨 측량.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이 나옵니다. 인문서라서 설명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읽혀요. 그래서 측량 중에서 1번 다시 읽으시면 2번에 1번 뭘 구하는 거?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에 하는 이 측량을 뭐라고 하겠다? 기초 측량. 그래, 기초 측량. 그럼 기초 측량은 딱 세 개예요. 이름이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요 세 개를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 그럼 나머지 측량은 다 세부 측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측량은요, 요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런데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 누구였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요 측량한 것에 대해서 검사도 합니다. 그 검사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읽어보실래요? 지적 측량 성과를 뭐 할 때? 검사할 때도 측량한다. 즉 요럴 때 측량한다 이런 말입니다. 검사 측량이란 말이 나오고, 자, 복구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고가 없어졌을 때 하는 거고, 4번에 신규 등록 느낌 뭡니까? 배운 것만이라도 신규 등록하면 무슨 말이었죠? 처음 등록하는 거.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 한다? 신규 등록. 자, 등록 전환이 뭐죠? 예,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 이럴 때 지금 다 뭐 한다? 측량한다 이 말이야. 등록 전환할 때도 측량하고, 그 다음에 6번에 분할할 때 측량한다. 분할. 토지 분할하려면 측량해야 되겠죠. 예, 거꾸로 배웠던 거. 합병.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0번지하고 11번지 합병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되죠. 10번지하고 11번지 합병할 때 새로 측량할 필요가 없고, 가운데선 지우면 그냥 합병된 거라고. 그래서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맨날 그렇게 답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그 바다로 들어가면 토지가 없어진 거니까 말소한다. 바다로 들어가면 토지가 없어진 거죠. 바다가 어디죠? 토지가 아닌데. 토지가 어디? 바다가 아닌데.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다? 최대 만조이선. 토지 아니면 바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그래서 토지하고 바다의 경계는 어디야? 최대 만조이선. 한 번만 입으로. 뭐라고요? 최대 만조이선.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세요. 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최대 만조이선이라고 합니다. 최대 만조이선. 예. 그래서 예, 토지였는데 바다로 들어가면
토지가 없어진 것이니까 말소한다. 말소를 하는데 그때 측량하냐고. 측량을 한다고요. 얼만큼 말소해요? 바다로 들어간 만큼만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할 때도 뭐 한다? 측량을 하고, 축적 변경할 때 측량하고, 정정할 때 측량을 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 요게 이제 올해 답으로 또 나왔었는데, 지적 재조사는요 말 그대로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지적 조사 언제 했다고요? 처음에 일제시대 때. 처음에 언제 했다고? 토지장 임야대장 처음 만들어진 게 일제시대 때.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그 자료가. 그런데 그때는 정밀하지 못한 도구들이 해서 실제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하고 불부합, 일치하지 않는 땅들도 많다고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현대 기술 가지고 지금 일제히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재조사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재조사. 그럼 지적 재조사, 이것도 1, 2년 걸리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적 재조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새로 시행 중입니다. 지적 재조사 특별법. 이때 지적 재조사 측량한다. 지적 재조사 할 때도 이제 다시 새로 쫙 측량을 하는 거라고. 이때도 측량 대상이다. 그것도 지적 측량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 자, 그다음에 11번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에서 토지 이동 있는 경우. 자,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혹시?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으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요 그림이 있었어. 요 그림 기억나세요 혹시? 토지 이동. 아까 했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직목 변경 이런 거 누가 한다? 토지를 분할하고 직목 변경하고 이거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소유자의 신청을 봐서 하는 거죠. 근데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여기 4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는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고 누구만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토지 이동 신청 원래 소유자가 하는 건데 특례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언제다? 이 사업할 때다.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노후촌 정비 사업도 있고 뭐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도정법상 정비 사업 등등등 해서 약 28개가 있는데 그 사업들을 총칭해서 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등등등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다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다음 이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토지동의 틀을 잡아드리면서 이때 나왔던 단어 뭐야?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요. 느낌이 어떻다? 토지들이 반듯하게 다시 정해지는 거다. 자, 이런 동네가 있었는데 토지들이 이렇게 새로 정리가 하겠대. 그럼 이렇게 되는 사업을 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한다. 무슨 측량이야? 지적 확정 측량. 이런 모양의 토지들이요. 이렇게 새로 정해진다. 새로 확정된다 해서 이름이 지적 확정 측량. 이 사업을 할 때 하는 측량을 다 통칭해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 토지가 이렇게 되나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 이랬던 토지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해지냐고. 택지개발 사업을 해도 그렇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도 그렇고 이렇게 반듯반듯해지죠. 근데 이때 하는 사업을 다 통칭해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하는 측량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자, 입으로 하세요. 한 번만 더.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11번은 좀 용어 좀 기억하십시오. 지적 확정 측량. 확정 측량.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확정 측량. 자, 그 다음에 12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측량. 이게 경계 복원 측량. 말이 들리세요? 경계점을 여기서 말하는 경계점이라면 어디에 있는 경계점? 어디에 있는 경계점? 도면에 있는 경계점. 요거 아까 요거 도면에 있는 그 경계점을 어디에? 지상에, 땅 위에, 지상에 복원한 거. 복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표시해 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이거 말뚝 같은 것으로 박아줘서 표시해 주는 거. 그것은 무슨 측량이라 한다? 경계 복원 측량이라 한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경계 복원 측량이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하는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자, 그다음에 13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의미하는 동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해 필요한 경우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 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 거기 밑줄주시면 돼요. 맨 앞쪽에. 자, 10번지가요. 목이요, 목. 도면에 목이라고 돼 있어. 그럼 지목이 뭐예요? 목장용지. 목장용지. 우리 지도에다가는 지목을 쓸 때 한 글자만 쓴다. 한 글자만, 지목 이름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글자만 쓰잖아요. 앞 글자 쓰잖아요. 그래서 학 이렇게 써 있으면 뭐고? 학교용지. 도 이렇게 써 있으면 도로. 목 이렇게 써 있으면 목장용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밭이 있는데 여기 옆에 뭐가 있다 지금?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목장용지. 자, 목장인데요. 10번지가 목장용지인데 여기 축사 있을 수 있나요? 목장에 지금 소 키우는 데예요. 축사 있을 수 있냐고. 그럼 요 땅 위에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건물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현황을 보는 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의 현황? 건축물의 현황. 지상 건축물의 현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현황이다? 지상 건축물의 현황. 그러면 여기 10번째 축사가 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는데 요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볼 때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축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10번째 도로 측 경계와는 10m 떨어져 있고 여기가 9번지인데 9번지 측 경계와는 1m 떨어져 있다. 이게 이 건물의 뭐예요? 위치죠.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대비하여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자, 말을 다시 한번 고시어 볼게요. 지적 현황 측량이란 무엇의 현황을?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무엇과 대비? 지적도 의미하되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필요한 경우 하는 측량을 말한다. 되셨습니까? 예, 자, 쭉쭉쭉쭉 읽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지적 측량 여기는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 측량하면 뭐였죠? 기초 측량하면은 계기 필지 구하는 거예요.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은 한 필지하면 계기 필지 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 만들어 두는 거 요거. 요 기준점 만들어 두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 1번에 기초 측량은 뭘 만드는 거? 지적 기준점을 정해 두는 거. 지적 확정 측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이거 떠올라야 돼요. 토지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해지는 측량.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한 번 더요.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느낌 옵니까? 말 그대로 지금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조사다?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부르고, 경계 복원 측량 그러면 땅에다가 말뚝 박아주는 겁니다. 표시해 주는 게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러면 현황, 무엇의 현황?
건축물의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게 지적 현황 측량, 현황 측량. 예. 되셨습니다. 예, 넘길게요. 예,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지적 측량의 절차가 나오는데, 여기 뭐 숫자 나오는 거 지금 외울 필요 없고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10번지 소유자라고 할게요. 10번지. 자, 10번지 소유자인데요. 요거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거 뭐죠? 10번지를 이렇게 나눈대. 이게 뭐 하는 거죠? 분할이죠. 분할할 때 측량해야 돼. 측량해야 돼. 아무렇게나 선 긋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분할을 하고 싶어요. 그럼 분할은 측량 대상이다. 분할하려면 측량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분할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 순서 얘기하는 거라고. 측량하려면 먼저 의뢰하라고. 의뢰. 돈 주고 의뢰하라고.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구에게 의뢰해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물론 직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직권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절차는 의뢰합니다. 이 수행자가 누구냐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그 중간에 기억 니은 보이세요? 지금 358페이지에 중간에 기억 니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세요? 기억 읽어보시면 지적 측량업 등록을 한 자, 그다음에 니은번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두 번만 읽으세요. 200페이지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뭐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름이 이제 생긴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뀐 지 얼마. 옛날에 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지적공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지적공사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뭐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다 보시면은 그 간판에 LX공사라고 써 있을 거예요. LX. LX공사.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공인중개사신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LX공사. 이게 뭐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LH공사가 뭐예요? 네? LH공사? 토지주택공사죠? 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잖아요. LH. 네. 여러분들 좀 사신 데 서울이시면 SH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죠. 예, 이게 영어 약자로 쓰는데 LX공사 하면 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공사.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말로 지적공사인데 이 지적 측량을 누가 한다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건데 수행자가 하는데 옛날에는요 지적공사만 지적 측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공사만 지적 측량해서 돈 벌 수 있었다고. 지적 측량하는데 돈 들어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측량하는데 옛날에는 독점이었어. 독점. 누구만. 옛날 말로 하면 지적공사에서만 지적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적공사 공사 말고 일반 측량 기술자들도 측량 기술은 다 발달됐으니까 일반 측량하는 업자들도 우리도 기술은 되니까 지적 측량하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직업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업자인 자도 뭐 할 수 있다. 지적 측량할 수 있다. 다만 뭐는 해놓고 해라. 등록은 해놓고 하라고. 그래서 기억번이 뭐였습니까? 기억번이 다시 읽으시면 지적 측량업 등록을 하냐. 이거 민간업자들이에요. 등록하고 지적 측량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요 두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바로 위에 있죠. 지적 측량 수행자라 하면 또 의뢰를 해요. 그럼 의뢰를 받으면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측량을 해요. 누가 한 거죠? 누가 한 거라고? 지적 측량 수행자. 측량했잖아요. 그럼 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요 측량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요 측량한 자료를 어디다가 보내냐면 지적 소관청한테 보내요. 지적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검사한다고. 절차 이해하셨나요? 예, 누가 측량한 것을?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것을 지적소관청이 뭐 한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 그래서 요 검사할 때 하는 측량을 아까 검사 측량 불렀던 거예요. 검사 측량. 그래서 검사에서요. 잘했다. 라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측량 성과도. 그럼 소관청에서 수행자에게 줘요. 그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주는 거라고. 순서가, 절차가. 그래서 요게 생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지적 측량은 지적 소관청에게 의뢰한다. 지적 측량은 시군구청에다 직접 의뢰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에다가 하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의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지적 측량 수행자. 소관청은 뭐 하는 거다?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소관청에서 그 성과도, 합격 통지서예요. 성과도가 나오면 그것을 의뢰인에게, 소유자에게 직접 교부한다. 그럼 X예요. 이 성과도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럼 수행자가 다시 의뢰인, 소유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죠? 지금까지 뭐 한 거죠? 요거 한 거죠?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측량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선이 요렇게 나오고 요쪽은 면적이 얼마, 요쪽은 면적이 얼마,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최종 결과를 성과라고 한다고. 그럼 그 성과대로 이 소유자가 분할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단어를 끊어 읽으시라고. 지금까지 뭐 한 거고? 측량한 거죠. 뭐 하려고? 분할하려고. 분할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측량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요 내용대로 분할해달라고 소관청에다가 뭐 하는 거고? 신청을 하는 거고. 이게 토지 이동 신청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신 건 요거 공부하신 거고 지금 하는 것은 측량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합병을 할 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합병은 그냥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지적 측량 절차예요. 절차. 그래서 숫자들은 나중에 보세요. 처음에 이제 틀만 보십시오. 틀만 한번.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360페이지. 할만해요? 할만하십니까? 예, 예. 처음 오셨다 그랬잖아요. 들을만해요? 예, 예. 그 지난번에 했던 거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 있으니까, 예, 했던 거. 웬만하면 순서대로 보세요. 네,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03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작품임사. 자, 요건 뭐냐면, 측량을 잘못할 수도 있죠. 측량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 이거 측량한 거 잘못된 것 같다. 측량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청구하는 것을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해요.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적부를 심사해 달라고. 그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법학은. 그러니까 자꾸 용어로 하세요. 용어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요거 심사하는 기관을 지적위원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위원회. 그래서 지금 제목이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요새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올해도 나왔고요. 맨날 똑같은 문제 내니까 나중에 가면 답은 쉬워요. 근데 지금 개념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적위원회는 뭐 하는 데다? 지적측량 적부심사하는 데다. 용어 지적측량 적부심사. 근데 이게요. 이 심사가 2심제예요. 우리가 보통 법원에서 재판받는 건 몇 심제죠?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적 측량 제대로 됐는지 요 심사하는 것은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라고. 2심제인데 먼저 어디서 심사를 받냐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요. 어디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로 가요. 그래서 몇 심제라고요? 2심제. 그러니까 이름이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딱 하나 있는 게 뭐고? 중앙지적위원회고 각 시도에 있는 게 지방지적위원회예요. 시도에 뭐가 있다고요?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적 측량 덮부 심사할 때 소관청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 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자, 단계를 다시 보시면 지적법에서 기관의 3단계가 어떻게 됐죠? 기관. 우리가 지적법에 나오는 행정기관의 3단계는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3단계죠.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이 시도의사, 그 다음이 지적소관청, 시군, 구청장. 그럼 지적위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하고 여기에 있다고. 여기 없다고. 시군구에 지적위원회가 없고 어디에 있다고? 시도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게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때 소관청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시도의사에게 청구하는 거죠. 예, 시도의사. 그럼 시도의사가 직접 심사해요? 아니잖아요. 그 심사라고 만든 기관 이름이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니까 시도의사에게 청구하면 시도의사가 여기로 회부하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지방지역에서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쪽 시도의사한테 의결서를 송부해줘서 결과 통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숫자들 외울 필요 없어요. 틀만 잡으세요. 근데 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불복해.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고. 뭐라고요? 재심사. 그럼 재심사를 하는 데가 어디다?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중앙지적에다 재심사를 청구할 때 어디를 거쳐서 가겠습니까? 여기를 거쳐서 하는 거죠. 요거는 여기 있고 요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적 측량 덮부 심사 쭉쭉쭉 순서 나오는데 예, 그 틀만 잡으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올해도 시험에 나왔던 건 그 360페이지에 그 박스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360페이지 그 박스. 뭐냐면 중앙지적의 심의사항이에요. 중앙지적위원회. 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합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 요거 심의하는데요. 첫째, 기억.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역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정책 개발에 동그라미 칠까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지적 측량 기술 연구 개발, 기술 연구 동그라미 쳐볼까요? 기술 연구. 그 문장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지적부에서 그 문장 토시 가지고 틀리게 내지는 않으니까 전체 기억번이 정책 개발, 기억번이 뭐 한다고? 정책 개발하고 니은번이 기술 연구하는 거예요. 기술 연구. 그 다음에 디귿번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뭐라고요? 재심사. 그냥 심사는 어디서 하고?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 지금 이거 어디서 하는 거?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지적에서 하는 거예요. 재심사. 그 다음에 리을번에 지적 측량기술자, 일명 지적기술자 양성.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양성. 그 다음에 미음번에 징계. 잘못했으면 징계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딱 5개. 맨날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올해도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하는 일?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정책도 개발하고 기술 연구도 하고 재심사도 하고 양성도 하고 인력들을 양성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딱 5개 하는 데가 어디?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요.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뭐라고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딱 하나 하는 데는 어디다?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정책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정책 개발하고 기술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징계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건 다 어디서 하는 거다? 중앙지적위원회. 그 틀만 좀 잡아두십시오.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다. 소관청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틀만 잡아두시면 이제 지적측량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적측량은요. 지적측량도 이제 보통 평균 2문제에서 3문제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예, 3군데가 중요 테마거든요. 3군데가 첫 번째가 대상. 아까 이러이러할 때 측량한다. 아까 맨 앞에 이름이 있었죠. 기준점 구할 때 측량한다.
기초 측량.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측량한다.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지상에 복원할 때 측량한다. 경계 복원 측량. 이런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 그 문제. 그다음에 지적 측량 절차. 지적 측량하려면 어떻게 해라? 의뢰해라. 지적 측량하려면 의뢰해라.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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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측량 수행자. 처음에는 용어가 입에 맞아야 돼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요. 그럼 수행자가 측량을 하고 누구한테 검사 받는다. 지적 소관청한테 검사 받는다. 오케이 떨어지면 뭐가 나온다. 지적 측량 성과도. 그 성과도를 수행자 급여 수행자가 돈 받은 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성과도 다시 의뢰인에게 수혜자가 주면 이것대로 뭐 한다. 측량한다. 이런 일련의 그냥 절차. 두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이 지적 측량 했는데 잘못했으면, 다툼이 생겼으면 불복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청구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하는 거다. 그거 심의하는 기관이 지적위원회다. 그래서 맨 마지막 파트. 그래서 세 파트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적 측량도 정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틀을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지적법 다 끝난 거예요. 지적법. 그래서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지적 정리, 지적 측량까지 해서 지적법을 마치고요. 오늘 이제 등기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등기법 가도록 하겠습니다.